자, 오늘은 만약에 이러한 경우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저는 항상 이제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요. 그래요. 코스피 5천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차트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분석했을 때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100%라는 건 없습니다. 이 100%라는 확률,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이게 없어요. 100%라는 게.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만약 대공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대공황으로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절대로 대공황 이 영상 봤다고 해서 앞으로 대공황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손절을 계획을 하셔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졌을 때 무조건 런을 쳐야 된다. 그것이 손실로 되든 아니면 어떻게 되든 그렇게 상관없어요. 깡통을 차든 런 안 하면 그거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대공황이 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 꼭 인사이트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야겠죠. 자, 코리안 버핏이 대공황이 올해 온다고 했다가 이제 철회를 한 지 꽤 오래됐죠. 네, 몇 개월 됐습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바꾸는 상황이 쉽게 나오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경각심 가져야겠죠. 그지만 이게 일단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지금은 시장을 볼 때 대공황이 올까 두려워서 매매를 못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조짐이 확실히 보인다. 그럼 그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측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미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약 100개국의 최저치인 10%를 부과할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호재거든요. 왜 그러냐? 생각보다 적다. 관세가. 자, 베트남도 생각보다 적다. 그러면 증시가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근데 지금 일단은 우리 코스피 뒤에 이제 제가 환율 차트, 오늘 국제유가 이런 거 다 보겠지만 코스피 차트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역시 코리안 버핏이 예상한 대로 아마 여름에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좀 약간 안 좋은 차트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낌새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대로만 된다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걸 일단은 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상호관세 8월에 발효한다고 또 협상하려고 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갑자기 60에서 70%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호관세율. 이것이 실제로 실현이 혹시라도 이제 된다면 그러니까 if를 가정을 하십시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워낙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는 욕심이 있다. 어떤 욕심이 있다? 다시 이거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서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남는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려를 해야 될 거는 일단 관세 문제 플러스 국제유가가 터지느냐 이거예요. 자, 관세가 예상보다 높게 부과가 되고 갑자기 국제유가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폭등을 해. 자, 환율도 폭등을 해. 근데 그 임계점을 넘었어요. 한계치를. 이거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증시는 아주 크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악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의 강도가 결정이 될 것이다. 지금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뭐 약한 조정으로 끝날 것이다. 강한 조정으로 끝날 것이다. 이거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런 것들까지 진짜 거의 다 맞췄잖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하필이면 올해가 그렇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조정이 올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란 외무차관이 미국이 추가 보복을 안 한다. 근데 우라늄 농축 계속한다. 이게 이제 또 짜증이 나는 겁니다. 자, 만약 이걸로 인해서 이란과 미국이 다시 부딪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겠죠. 국제유가가 또 오르겠죠. 제일 중요한 건 국제유가가 임계점을 넘느냐, 한계치를 넘어서 추세를 이탈하느냐, 이거를 염두에 보셔야 됩니다. 이란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불의 포함이 나오지 않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뭐 호르무즈 해협, 뭐 또 봉쇄 이 얘기가 나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관세 문제에 대해서 협상이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트럼프가 심하게 협박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마찰이 커지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증시의 악재로 정말 크게 폭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터지면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호재만 보고 지금 어쨌든 달려들면 안 돼요. 자, 역시 코리안 버핏이 예상한 대로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다. 중요한 건 이 추세를 이탈을 해야 우리가 안심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고점 돌파 한번 시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증시는 크게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항상 매번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조심하셔야 될 게 환율 조작국 지정이다. 만약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할 정도로 미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나빠진다면 근데 그렇게 만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는 패닉입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상상 속에만 생각하시고 상상으로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자, 국제유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를 돌파하느냐입니다. 이 고점 결국에는 돌파하고 100달러를 가느냐 이겁니다. 만약 국제유가 100달러 간다면 우리 증시는 2500 정말 미만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상상하지 말자. 그러나 진짜 국제유가 100달러 되면 이거는 일단은 대공황 의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의심. 그렇다고 대공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 국제유가 진짜 100달러 되면 좀 많이 공포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터질 수 있는 거는 결국 국제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 오는 거예요, 결국에. 미국 경기 침체 오면 끝납니다. 예,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미국보단 나아요. 제가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항상 미국에서 뭐 나스닥이
우리보다 상승이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맨날 하고 있고, 이거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결국에 어떠한 계속 나스닥이 무조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고점이 언제인지는 지금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신고가를 갱신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살펴보고 코스닥 보고 끝낼게요. 야, 여기서 횡보 해주는데 좋은데 음봉이 큰 게 나왔네. 자, 꼬리를 달랐는데 음봉이 나왔다. 결국에 더 강한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이 상황은 반전이 될 수 없다. 즉 코스피가 21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7월 시장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탈하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 구간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 2900 구간. 근데 이 구간을 지지를 할 때 악재의 크기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악재의 크기가 매우 큰 악재들이 빵빵 터진다면 결국에는 2600을 다시 보러 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는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요 정도로 지금 시장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대공황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여기를 이탈하거나 여기에 근접을 했을 때 이것은 대공황이라고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된다. 여기까지 추세를 돌려놓은 거를 다시 이탈을 한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대공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분들은 이제 성공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차트를 본인이 공부를 했어도 이거 지금 추세 다 돌렸거든? 적어도 몇 개월간의 추세, 거의 6개월? 이 정도의 추세는 다 돌렸어. 그런 상황인데 대공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트레이더로서 내가 틀렸을 때 그런 것을 인정하고 추세를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에서 결국에는 퇴출당하고, 나중에 진짜로 만약 코스피 5천 갔을 때 여러분들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 해야 돼요. 너무 크게 지금 막 생각하면 안 돼요. 크게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크게 대공황이 온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이 구간에서 머물 텐데 악재가 무엇이 나올 것이냐, 그것을 체크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최종적으로 121선은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120선을 당연히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기를 이탈을 한다는 건 아주 심각한 악재가 터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딱 하나 있는데, 이 코스닥, 얘가 좀 걱정입니다. 이게 끝났거든요. 근데 너무 오르지도 못하고 지금 이 고점도 제대로 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약간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근데 쉽습니다. 결국에 코스닥은 여기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가 아니죠. 사실은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왜냐면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또 세게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악재가 엄청 심하게 터지면, 그러면 여기도 또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왜? 코스피에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도 안 되게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코스닥을 수십조 원을 팔았어요. 지금 수십조 원 샀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경각심으로 가져야 된다. 갑자기 외국인이 말도 안 되게 계속 팔아요. 내려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외국인들이 손절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뭔가 안 좋은 조짐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꼭 경각심 가지고
이 여름을 바라보시고 다만 이 여름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상방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